독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제가 가능하냐고요? 네. 당연히. 비가 촉촉히 내리는 가을이네요. 여러분은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뭘 위해서 유튜브도 찍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더 정확하게 인지하게 됐고, 그래서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그건 바로 경제 독립 운동이었어요. 이게 뭔 말인가? 몸은 우리가 독립된 나라인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래서 나름대로 힘들어도 받고 아파도 받고 가난해져도 받고 돈도 많이 벌어본 시절도 있었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경제적으로는 독립한 상태가 아니었구나, 경제적인 주체는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또 나랑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이게 처음 제 마음이었고 지금은 또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경제독립운동가 최미라입니다. 자산을 먼저 구축하고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지출하는 방법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치? 이게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고 우리 인생은 다 소중하잖아, 그치? 감히 한국에 들어가서 내가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경제독립 만세를 부르짖게 해야 되겠다. 저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진짜. 예, 저부터 경제독립 만세를 하고 싶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시켜드릴게요 했어요. 그러면 독립시켜준다는 말은 자유롭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경제적 독립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뭐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돈에게서 자유롭다. 자, 즉 돈 걱정 없이 평생 산다 이 말이거든요. 누구를요? 바로 당신. 네, 이게 무슨 일이고 싶으시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제적 독립을 시켜드릴 건데요. 누가? 제가요. 누구를요? 원하는 사람을. 이게 제 친구가 됐든 제 주변의 언니가 됐든 지인이건 같은 직장 동료건 동생들이건 누구든 원하는 사람은 원해야 돼요. 대신 원하는 사람은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제가 가능하냐고요? 네. 당연히 of course. 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경제적인 독립을 원하는가? 언니들, 지은씨, 사장님, 경제적 독립을 정말 원하세요? 그러면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어떻게 자유롭게 해줄 건데, 그거는 2,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요. 평생, 여기 평생 증가 상속되는 연간 1억 2천, 그러니까 월세로는 약 1,000만원 정도의 자산 소득을 만드는 이야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사기 치냐고요? 아니요. 이 엘븐 토플러가 말한 부의 미래에 나오는 프로슈머,
그러니까 21세기의 소비자 부자라고 등장한다고 말한 그 일이거든요. 네, 이 책 236페이지. 네, 의료 분야의 프로슈머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 앞으로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날 것이다 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과 투자자, 방송 매체와 프로슈머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이게 포인트죠. 아직까지는 인식하기 전이지만 이제 나타나서 서서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선진 제조 방식, 틈새 마케팅, 고도로 숙련된 지식 노동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한국, 인도, 중국과 미국이 첫 번째 수혜국이 될 것이다. 여기 한국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프로슈머가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뒤흔들고 사회 내 역할 구조를 바꾸며 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다. 변화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해서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이유는요. 이미 그 바꿀 수 있는 수단 있잖아요. 수단. 예, 도구라 하죠. 그죠? 도구. 이거는 이미 여러분 각 가정에 다 갖고 있어요. 단지 그거를 활용하실 줄 모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시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돈을 버는 줄 아세요? 바로 머리가 돈을 벌어요. 머리로 돈을 벌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머리가 아니에요. 이 머리는 완전히 다른, 뭘 만드는 머리냐면 자산을 만드는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생각은 물리적 현상으로 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생각의 비밀이에요. 자동차, TV, 건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거는 다 처음에 상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현실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상 속에 우리는 살게 돼요. 우리가 아무런 상상을 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상상물 속에서만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가진 꿈들을 종이에다 하나씩 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읽고 기억하고 간직하는 버릇을 20살 무렵에 배웠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명확하게 종이에 적기예요.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이 20살부터 해마다 그걸 적어서 수첩에 항상 넣고 다녔어요. 명함 뒤에다가 적으면 한 20개 정도 적어요. 작게 적으면. 그럼 20개 정도로 적어서 1년 동안 들여다봐요. 그럼 연말쯤 되면 한 3분의 2 정도는 이루어졌더라고요. 이메일 주소의 패스워드를 그걸로 바꿔요. 그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매장 300개를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매장 3000개. 근데 사실 위대한 행동들은 굉장히 작은 차이에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조그만 차이, 태도의 차이, 이런 것이 큰 경계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간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는 행동 형태를 배운다면 다시 한 1000만 명은 앞설 수 있을 거예요. 뭐 인사를 잘하고 이런 거 있죠. 인사를 잘하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뭐 짓궂은 행동을 하지 않고, 구두를 깨끗이 닦고, 이런 아주 사소한 행동들. 이런 행동들이 몇백만 명씩 앞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뒤로 내보낼 수 있게 돼요. 이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100번씩 써라. 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지금 하루에 100번씩 써서 저한테 카톡으로 매일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번씩 쓰다가 설령 못하더라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100번씩 100일 동안 쓰면 소원을 이루어진다는데 그것도 못하면 사실은 그건 나한테 절박한 건 아니에요. 정말 절박하다면 100번씩 쓸 거예요. 저는 8번을 그렇게 썼는데 다 이뤘어요. 미국에 가서 사업체를 살 때 제가 사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돈이 있는 거 없는 거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회사의 문 앞에 가서 매일 아침 100번씩 되뇌이고 왔어요. 저건 내 거다. 저건 내 거다. 그리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그게 내 거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비밀을 저처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뇌세포가 이봐요. 손으로 잡는 것처럼 만나죠. 저 뇌사진 너무 신기하죠. 저렇게 뇌세포가 연결되는 데가 언젠지 아세요? 내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됐을 때. 자, 그러면 제가 한 분을 후원한다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사장님이 한 분 계셔서 제가 호칭을 사장님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사장님은 월 1,000만 원 정도의 매달 자산소득이 들어오고 있나요? 그런 자산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안타깝게도 사장님의 뇌 속에는 저런 경제적으로 관련된 뇌세포는 지금 없어요. 멈춰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뇌세포가 많이 경제적으로 원리를 이해해서 많이 연결되면 그 사람은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처럼 부자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뇌세포가 아주 단단하게 촘촘하게 연결된 멋지고 행복한 부자로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하세요.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그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봐 주세요 하면 생각해 봐 주세요. 그게 그 뇌세포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뇌세포가 연결될 때 굉장한 에너지가 든대요. 사용된대요. 그러니까 뇌는 어떻게 해요? 편하고 싶겠죠. 그래서 TV나 게임이나 이런 걸 보면서 더 이상 뇌세포를 연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노후는 비참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질문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코로나도 터졌고 세상도 너무 빨리 변하고, 그죠? 또 뭐 대기업 공채도 없고 막 이래서 진짜 직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 가망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영업도 힘들고 또 5포 세대? 그래서 포기하는 건 많은 그죠? 그런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엘빈 토플러는 저 책이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하니까 2000년대 초에 마감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게 잡아서 2000년이라고 생각하고요. 엘빈 토플러는 지금 2000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저 책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전혀 다른 계층의 부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던 백만장자들이, 즉 부자들이 한 명이라고 했어요? 아니죠. 수두룩하게 나온다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엘빈 토플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미래의 부가, 즉 앞으로 돈이 누구한테로 흘러간다고요? 프로슈머한테로 흘러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전혀 예전에 없던 아주 그냥 신선하고 프레시한 조직이 딱 생기는데 그들은 프로슈머다. 프로슈머라는 것은 생산자, 프로듀서와 소비자, 컨슈머가 합해진 그런 조직이거든요. 프로슈머. 근데 그 조직에게로 돈이 가자 하고 몰려간대요. 자, 그러면 돈이 없는 데에 있을 거예요? 아니면 돈이 우르르르 막 몰려가는 그런 데 있을 거예요? 기회는 당연히 돈이 많이 몰려가는 그 조직에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생각 드세요? 지금 무슨 생각 하세요? 제가 어차피 유튜브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말하는 답하고 딱 맞으시면 제가 다음에 선물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지 될까요? 네, 첫째는 저 돈이 몰려간다고 하는 프로슈머가 뭐지? 궁금하셔야죠. 그죠? 궁금하지 않아요? 그 프로슈머라는 조직이 도대체 뭐길래 그리로 돈이 몰려가는 걸까요? 부의 미래가 그들한테 딱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수두룩하게 나온다는 그 백면장자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그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거거든요. 부자가 되는 법을 막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함께 한 명이 아니라 수두룩하게 된다 했기 때문에 나와 이야기가 통하고 또 자기 인생을 사랑해서 포기가 안 되는 저 같은, 그죠? 나가답게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꼭 저 속에 들어가려고요. 제가 그 길을, 어디로 가면 저 속에 들어가는지 그 길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 따라 걸어오세요. 따라오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해만 한다면 100% 다 성공하는 길이거든요. 성공이 보장돼 있는 길.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빌 게이츠라든지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전 대통령이죠, 미국의, 그죠? 그 사람도 그런 말을 했고요. 여기 엘빈 토플러, 또 제가 좋아하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키요사키까지. 오히려 로버트 키요사키는 최근에 책 4권인가요? 3권. 21세기 비즈니스랑 그리고 비즈니스 스쿨 이렇게 해서 여러 권에서 있잖아요. 지금은 이 프로슈머가 되라. 그래서 이미 도구는 있다. 그러면 단단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 있거든요. 제가 그거 캡처해 드릴게요. 네, 진짜 다행히 길이 없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다른 길이 있더라고요. 다른 길.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자산입니다. 자산. 네, 이 자산은 뭐냐면 매달 내 주머니에 돈을 벌어주는 수단을 말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금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은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볼게요.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 지금까지는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지. 왜냐하면 그렇게 자산을 구축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제하고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늘 말했던 현금 흐름의 4부면을 얘기해 줄 건데 그거는 우리가 그 얘기가 너무 생소한 것은 처음에 이런 거잖아, 그지? 우리는 보통 직장에서 수입이 생겨, 그지? 그럼 수입이 생기면 먼저 어떻게 해? 사야 될 거를 사지. 수입이 생기면 지출을 하지, 지출을.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수입이 생기면 자산을 만들고 그러니까 지출의 단계를 한번 거치는 거지. 자산을 만들어서 이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지출한다는 거야. 그럼 이 자산은 계속 불어. 고정적인 수입을 계속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생긴 현금을 지출하지 않으니까, 부채를 사거나 이런 데 쓰지 않으니까 돈은 쌓여가고 재산은 재산대로 쌓여가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활동을 통틀어서 소비라고 하잖아, 그지? 소비.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인 문제나 우리가 질병적인 문제나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소비에서 시작됐거든. 예를 들면 경제는 이런 문제들, 그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산을 모으는 것이 답이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한 얘기 있잖아요. 그 돈을 다시 자산에 재투자하면서 자산 부분은 끊임없이 불어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산을 사라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자산을 만들면 그 일이 너무 재밌겠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돈 자체를 벌기보다 거기서 무엇을 배울 건가. 거기서 배워서 결국은 내 인생을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부자들은 절대 돈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한다.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산을 저랑 같이 만들어 봅시다. 네, 유튜브에 있는 그 부자아빠, 가난아빠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여러가지 채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요약이 굉장히 깔끔하고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부채와 자산의 차이, 저 책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포인트는 자산을 사라입니다. 거기서 부자아빠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난 너희에게 가르치겠지만 교실 수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르칠 거다. 부자아빠가 친구의 아빠거든요.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이런 말을 해요. 삶이 우리 모두를 내두른단다. 진짜 각자 인생에 다 들어가 보면 나름의 그런 풍파는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힘든 삶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싸우는데 몇몇 사람들은 뭔가를 배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나아가지. 이런 사람들은 삶이 자신을 내두르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환영하는. 내두를 때 힘들지 않을까요? 편안할까요? 힘들거든요. 힘들지만 그걸 환영한대요. 왜냐하면 인생이 나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구나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쓰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을 바꿔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요, 자산을 만들어서 돈을 만드는 방법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아까 이 네 사진 알죠? 저렇게 시냅스가 막 이어지거든요. 많이 이어질수록 그 사람은 성공해요. 100% 성공해요. 그렇지만 그 뇌의 시냅스가 이렇게 이어질 때 굉장한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게 싫겠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보통은 싫어하죠, 그죠? 그 이유가 뇌에서 에너지가 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안 하게 되고 사람들은 눈을 감아버리고 피해버리고 잠수 타버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인생이 절대로 삶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짜릿한 맛을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잘 이겨내면 인생이 바뀌는데, 그렇게 바뀐 게 누구냐면 이 부자아빠, 가난아빠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부자아빠에 묻죠. 부자아빠에게 묻고 고민하라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이런 단계를 어리지만 다 겪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버려지는 만화책을 발견해가지고요. 아르바이트로 벌던 10센트보다 16배나 되는 돈을 한 달에 벌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은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아요. 그럼 뭘 위해 일할까요? 자산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먼저 자산을 만들어 놓고 나면 봐요. 자기 삶을 사는 거요. 제가 말하는 나답게 사는 거죠. 저는 연어초밥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애들이랑 파스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친구들 만나서 또 제가 단골로 가는 카고라는 커피숍에서 커피랑 쿠키 먹는 것도 좋아하고, 제 소망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냥 시간의 자유, 그렇게 돈을 많이 필요로 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본 적도 있고, 또 물론 코로나 터지고는 좀 어려워졌지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 돈도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소득은 자산을 만들지 못했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자산을 만든 사람들은 그 자산에서 수입이 내가 한 달에 쓰는 지출보다 많아지고, 그 많아지는 돈으로 또 자산을 만들면 또 다른 수입이 되고 다른 수입이 되고, 그래서 절대 가난해지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산을 만들 때 필요한 지식, 아까 그 뇌를 촥 이어주는 그게 정보가 바로 금융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정에 다 갖고 있는 거 가지고 2-3년 안에 1억을 만들 수 있는, 1억 2천 정도의 연금, 평생 나올 수 있는 연금을 만들 수 있는 그 금융 IQ를 제가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쇼핑 어때요? 싫어하시는 분 있나요? 저는 쇼핑 말만 들어도 좋아요. 그럼 여러분은 쇼핑을 보통 이런 데 하셨죠, 그죠?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쇼핑은 이렇게 소비로 끝나버려요. 정말 쇼핑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바꿀 수 없을까요? 정말 그 좋아하는 쇼핑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쇼핑으로, 살려면 해야 되는 쇼핑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을까요? 이 생각을 한 사람이 있겠죠. 바로 이 쇼핑, 소비로서 부자가 되는 게 바로 프로슈머입니다. 소비로 끝나버리는 쇼핑이 아니라 한 번 쇼핑, 만약에 치약 하나를 쇼핑한다 할지라도 그 치약을 써보고 그 느낌을, 또 장점을, 단점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눈을 굴리듯이, 그죠? 눈사람을 만들듯이 처음에는 주먹만한 작은 그런 경험이었는데 그것이 구전 광고로 계속해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해서 커지다 보면 그때 시장을 많이 구축하게 됐을 때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프로슈머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 눈을 크게 뜨고 프로슈머 백만장자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거기가 어디고 어떤 방법으로 성공했고 그들은 누구며 왜 성공했는지 배우면 되겠죠. 제가 2년 뒤에 여러분이 찾는, 사장님이 찾으시는 그 프로슈머가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 부의 미래의 주인공인 프로슈머 백만장자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잠깐 우리의 미래를 한번 볼까요?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품이 생산되면 단계별로 특화되어 거래되고 배송되던 유통 방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산자에서 도매 소매를 거치던 단계가 대폭 축소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합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의 직접 판매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직접 판매 협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Really, these are friends. Yeah. The trust that exists and the genuineness that exists when an individual is able to describe and sell a product to someone else and that trusting relationship exists. It's unique in the marketplace. 신뢰가 있는 관계는 비즈니스의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신뢰는 또 어떻게 쌓을까요? 과거에는 10년 전 당사로서는 획기적인 사업 아이디어였던 직접 판매 방식을 도입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가 있습니다. Social commerce or the social networks of today are very similar. In fact, we've sometimes said to a certain extent we were the original social network, and that the way we conduct business or build relationships just simply has to adapt. Like I said, the principles remain. But we just have to adapt. So we had there's a lot of rules that have been developed for how you would conduct a sale, how you would talk to somebody. 직접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망입니다. 직접 판매는 공유와 추천에 기반을 둔 마케팅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제품.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사람 간의 연결을 지속시키는 힘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
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한 효과가 진짜 효과가 있고, 이런 좋은 제품을 우리가 광고를 하지 않고 총판도매 소매나 할인점에 주지 않고 우리 ABO들에게 직접 주는 거죠. 왜? 광고비 너무 많이 나가고 이 유통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비용을 그곳에 쓰지 않고 우리에게 주겠다. 이것을 60년 전에 아메이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갔던 이런 마트들, 이것을 아메이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소비로 끝났던 것들이지만 아마 이쪽에서 돈 쓴 것만 해도 여러분 집 한 채는 쓰셨을 거예요. 그죠? 저도 한 집 한 채 값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은 바뀌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아메이로 바꿨습니다. 소비를 아메이로 바꿨더니 포인트가 쌓였고 그 포인트를 내 매출로 잡아주더라고요. 그 매출을 계산해서 소득으로 주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서 제가 정말 7년 만에 정말 3억에서 3억 5천 정도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자, 여러분, 이 아메이 사업의 본질은요, 브랜드 체인지예요. 소비 모든 날 바라본 굳이했어 노력 안 해도 모든 남자들의 코피가 팡팡팡 팡팡 바라바라 팡팡팡 지금 날 위해 축배를 짠짠짠 이제 달려야지 뭘 어떡해 난 철없어 겁없어 man middle finger up F you pay me 90s baby I pump up the jam 부산국제영화제 장면이거든요. 여기 송중기 씨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누구도 서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아메 사업으로 소비자였다가 성공자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사촌 동생, 친구, 또 친구의 for so I like your eyes, you look away when you pretend not to care. I like the dimples on the corners of the smile that you wear. I like you more, the world may know, but don't be scared, cause I'm falling deep, but baby be prepared. I like your shirt, I like your fingers, love the way that you smell. To be your very jacket, just so I could always be near. I left you for so I like your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시간 거래 비용 이유는 가져가지만 직원들의 책임 안 지는 이런 시대가 많이 된 거죠.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직업의 불안정성 플러스 직업이 불안정하다는 건 뭐 일이 없으면 내가 일이 없는 거니까 소득의 불안정성 하는 거고 더 큰 건 뭐냐면 내가 일을 하면 동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같이 회식도 하고 집안에 무슨 경조사가 있으면 챙겨주기도 하고 근데 이쪽은 그런 게 없어요. 다 각자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뭐 200, 300 버는 분들 꽤 많거든요. 벌어서 집에 도착하면 캔맥주 사가지고 그냥 넷플릭스 보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또 이게 또 편하대. 누구 지시 안 봐도 되고 뭐 하기 싫으면 일 안 하고 그냥 놀러 가고 뭐 일 필요하면 이렇게 되고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지만 일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오픈마켓이나 소셜마켓 솔직히 나의 미래를 책임져갖고 전문직 들어가면 그 전문직 사회가 내 생활 대변이었다면 이런 게 다 없어진 거죠.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참고했던 책들이거든요. 사실 전 이런 책들을 보면서 아메이의 가치를 더 크게 본 것 같아요. 더 크게 본 것 같아요. 다양한 책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렘 리프킨 교수 요분이 쓴 책들 중에 이 소유의 종말이란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제가 나를 바꾸자에도 언급했지만 소유의 종말의 원제목은 The Age of Access입니다. 이게 뭐냐? 당신이 어떤 직장을 가지거나 어떤 자영업의 점포를 소유하라고 그러지 마라.
진짜 성장하는 플랫폼에 접속해서 그 플랫폼 안에서 너희 시장을 만들어라 라는 게 이 사람 메시지였어요. 이게 몇십 년 전 얘기거든요. 미래학자는 맞습니다. 미래학자. 정말 몇십 년 전에 이걸 간파했으니 이번에는 소의 종말도 썼고 노동의 종말도 썼고 육식의 종말도 썼어요. 점점 채식, 식물영양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다 어떻게 보면 다 암에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네 가지 화두를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전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